자, 이제 그럼 조금 무거운 얘기로 해볼까요? 통일에서 옆에 있는 김정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학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북에서 오신 분 만나봤나요? 만나봤다면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앞이 멍해지나요? 제가 살면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본 건 한 번도 없었고요. 이번 이 자리가 좀 처음이라서 되게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통일에 대해서는 되게 안일하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되게 어렵겠다. 통일이 되기까지 저희가 이제 분단 역사가 되게 길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막 이게 다르게 지내온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생활이 그냥 언어만 봐도 많이 다르고 가치관 많이 맞춰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평화통일을 되게 추구한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북에서 오신 청소년분 또 장마당 세대가 일단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나요? 바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 친지를 만나고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그 과정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통일에 대해서. 살짝 보태면 10년 넘게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답을 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학교 생활하면서 분위기가 찬성을 해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진짜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반반 살았어요. 북한에 반, 한국에서 반 살았는데 북한에서도 똑같이 통일을 하자 얘기하고 한국에 왔는데도 한국에서 통일을 하자는 분위기로 흘러가더라고요. 다 통일을 하자는데 통일은 안 되고 왜 안 되지도 생각을 해봤고, 근데 이런 자리잖아요. 뭐 자녀들이 집에 무슨 엄마 저 오늘 통일에 대해서 토론했어요 이러면서 뭐 가져오고 온 경우도 있을 텐데, 보통 통일을 찬성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경제, 문화 뭐 다 많은데 반반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노력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뭐 취미의 선택의 폭, 직업의 선택의 폭 정말 다양해지고 많아진 거는 너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많아서 또 성적에 맞춰서 가야 되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저는 여기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북한 사람으로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통일이 되면 좀 감정적으로 접근하자면 제 고향, 제 친인척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 같아요. 통일을 반대한다, 찬성한다라는 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이 펼쳐질까 한순간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민족인가 통일해야 돼가 아니라, 왜냐면 항상 그걸 배제하고 토론하더라고요. 예,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깊은 얘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냥 멋있는 오빠인 줄 알았는데 생각 많이 하셨네. 우리 발전을 위해서 우리 톡톡 치는 우리 고등학생, 남한 친구들 흉 좀 봐봐요. 야, 얘네들이 이럴 때 참 아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 통일에 관해서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다들 애들이 생각 없는 애들도 있고, 한 번도, 그리고 어떤 애는 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혹시나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좀 무서워서 자기는 반대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저는 약간 어린 마음에 사실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보고 싶은
모르시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근데 방금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빠한테 흔들리지 설득당하지 말고. 설득당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살짝 좀 그 제 친구들이 왔을 때 저처럼 또 성적 이런 것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 짓눌릴까봐 걱정이 되네요, 갑자기. 참 괜찮아요. 경쟁을 좀 하더라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행복한 거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며칠 전에도 영화 저기 한국 영화 봤다고 30명 총살했다잖아요. 중학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안 사는 것만 해도 경쟁 좀 하면 어때? 스트레스 좀 받으면 어때? 어느 대학교 갈까 겁이 나면 어때? 100대가 불렀어. 제가 팔랑이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왜냐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한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유사한 자리 예를 들면 교육 시간이나 사회 시간이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 혹시 그런 시선 느껴본 적 없어요?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가졌을 뿐인데 관심을 안 가졌다고 어른들이 좀 뭐라 하는 시선 가져본 적 없어요? 통일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한다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는 이제 뭐 요즘 젊은이들은 참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마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게 우리 MZ 세대는 조상님이 북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공격을 할 분이 안 계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격이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하루하루를 저는 열심히 살지 않아요. 그 모든 사람이 365일 중에 365일을 열심히 살기 좀 힘들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통일이 좀 저는 통일에 관한 문제가 그거랑 굉장히 좀 비슷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를 365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우리가 꼭 해답을 뭔가 내야 되고 뭔가 난 찬성해야 돼, 난 반대해야 돼 그 포지션 주는 것 자체가 같은 맥락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왜냐면 그걸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막 매일매일 통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이런 거를 진지하게 엄청 많이 생각을 해본다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하고 있다면 주사파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아까 포스터부터 얘기하셨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에서도 통일 관련해서 통일 글쓰기, 글짓기 아니면 통일 포스터 만들기 이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활동할 때마다 저는 약간 당연히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솔직히 그런 거 할 때만 생각을 하지 살다 보면은 솔직히 북한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한국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지금 한국에서 사는 삶을 바빴었거든요. 근데 사실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탈북하신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북한의 그런 상황 얘기나 아니면은 6.25 전쟁이나 아니면 이상가족 상봉 이런 영상 보고 나면은 진짜 우리가 같은 땅에 살면서 저렇게 휴전선을 걸어놓고 군사들, 군인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고 하는 게 진짜 언젠가는 또 뭔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거기에서 북한에서 28년을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아기는 한국에 와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아기가 이제 통일교육을 받고 와서 엄마 오늘 이런 통일교육 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거긴 좀 미친 나라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가끔은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일돼야지 이러면 통일? 통일 근데 왜 꼭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탈북민의 딸인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네 사촌들이 말이야 막 이렇게 살거든. 걔가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공감도가 낮아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우리 MZ 세대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튜브 우리가 오늘 한 건 이제 유튜브로 나갈 거지만 이렇게 사소하게 우리가 서로
가서 느끼는 것. 비록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전에 놓인 것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은데 저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 생각을 못하고 산다는 걸 인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창한 통일은 저도 사실은 좀 너무 뜬구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 나쁘다, 네가 왜 통일이 될 생각이 없어? 뭐 통일에 대해 우리 소원 통일 이러면 뭐 80년대에 뭐 흔하게 우리가 보던 거지. 이 세대가 좀 세대인 것만큼 이런 기회도 많이 만들어진 걸 우리가 다시 보고 듣고 느끼고 이게 듣고 한다는 것도 다가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잘 듣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애를 좀 혼내지 않고 너네 그렇게 심장이 뜨겁지 않니? 안 그러려고요. 혹시 따님이 그러면 남한에 와서 나왔어요? 네, 제가 북한에서 끊어올 때 임신을 한 채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가 이제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셀링턴을 봤는데 그 집 아들이 갑자기 아빠한테 아빠 우리 외국인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따님이 이제 엄마 우리 탈북자야? 라고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네. 아이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저는 좀 얼굴이 두껍기도 하고 방송을 하는 방송쟁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좀 두껍기도 하고 그리고 사투리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안 쓰는 부모님은 자식한테도 그게 노출이 될 경향이 낮은데 뭐 그냥 사투리니까 엄마 북한에서 와서 아 그래? 그럼 아빠는 네 아빠 처음에 미국에 입양했거든요. 아빠 미국에 있지? 그럼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한참 있다가 얘기를 다 해줬어요. 8살 때쯤 어떻게 돼서 엄마는 너를 뱃속에 품고 한국까지 오게 됐는지 그 나라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 살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해는 하더라고요. 네,